그럼 지금부터 마이크 메인 마이크만 이러는데. 그거랑. 지금부터 서남권 3생 협력에 의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분의 쟁쟁하신 패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1시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질의는 제가 총 4개 아니면 5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2분 내로 좀 마무리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짧게 해 주시고 우리 최영수 교수님과 김상철 국장님께는 2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분의 의장님께서는 4가지나 5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인사를 못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20초 이내로 저쪽에 우리 김의원 목포시 의장님부터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목포시의회 김의원 의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목포시장님께서 거래했던 무안군 의회 이정훈 의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안군의 김영재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해남군 의회 이순희 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안대학교 최용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회자이자 토론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남도연구소의 김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 순서상 목포시 의회 의장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해남에서도 많이 오셨고 무안에서도 오셨고 신안에서도 오신 분 계시는데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에 영암군 의회 의장님이 왜 빠졌나?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1시간 동안에 이 서남권의 모든 분들을 다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채 5분도 자기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자기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작년에 이 행사에 영암군 부군 스님을 모셔서 좋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해남군 의장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 충분히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의원 목포시 의회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시의 주요 현안과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목포시의 김의원 의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대표님과 김종식 시장님 인사 한 말에서 목포시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다 나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포에 정치를 하시고자 출마하신 분들이 나오실 때마다 목포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항상 정치적인 투싸움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고, 또 끝나고 나면 아무런 어떤 결과물이 없는 상태로 끝나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포는 최근에 들어와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히 변화가 있냐면 경제 부분, 전체적인 산업적인 부분이 좀 변화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관광적인 부분에서 발목할 만한 이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목포시의 지금 핵심적인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우리 방금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에너지 융복합단지 이 부분을 잘 모르실 분도 계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어려웠다. 저도 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간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어려웠습니다. 산자부를 설득하기 힘들었고 도에서는 많이 도와줬지만 그 법을 바꾸고 보면 이랬습니다. 우리 나주위가 판전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대양산단이 에너지밸리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대양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신항반에는 이제 우리 에너지밸리 배후단지를 조성하게 돼 이것은 우리 신항군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항군의 태양광과 우리 풍력이랑 반대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얘기가 이게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찌됐든 목포로 봐서는 이 에너지밸리에 같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목포시로 봐서는 대양산단 활성화 문제와 또 고화도 개발 부분과 같이 연관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2019년도에 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이 부분은 목포를 비롯한 신안, 무안, 함께 계시는 해남 이 서남권을 아우르는 전초기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타의 면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것을 또 사업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해경정비청 이것은 전체적으로 3천억 규모의 예산인데 이 부분도 현재 일부 예산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 그전에는 목포 경제발전 뭘 하겠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 이제는 최소한 10년, 2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베이스가 지금 확보가 됐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목포가 관광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목포에 지금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는 게 목포에 가면은 피켓을 들고 여행사들이 나와서 우리 이쪽으로 오십시오 안내하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면 평일날 5,000명 이상, 주말에는 10,000명 이상이 케이블카를 타고 오시는데 이게 목포의 관광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지금 주고 있다. 또 여기에 따라서 계속 이어지는 리조트 개발, 그리고 호텔, 숙박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다른 관광 인프라 개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계획이 있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도 이 부분은 정말 목포가 들썩들썩하는 한 해였다. 이것이 앞으로의 목포의 경제와 우리 시민들의 복리를 바꾸는 계기가 되는 한 해였다라는 부분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으시는데 천천히 이제 해주시고요. 우리 무안군 이종훈 의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남권의 무안, 목포, 무안, 신안, 현재 해남 이렇게 시군이 참석을 했는데요. 아마 그 가까이 있으면서도 무안에 대한 그 인식은 좀 멀지 않나.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래도 목포에서 지도자고 이 근방에서는 다 여러 hinter층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안이 지금 어느 지역보다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활발히 개발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사실상 알려지지가 않아서 오늘 우리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부분하고 또 앞으로 고민거리를 잠깐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동안에 저희 농촌지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해 볼 것이냐, 기존에 갖고 있는 이 농업이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하고 남학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돌아온 도농 복합단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개발할 것이냐 중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몇 가지만 무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는 복합 도시를 무한의 그 균형 발전을 이끄는 그런 중추의 역할을 해보겠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이 근래에 또 무한 그 뉴딜 사업으로 해서 160억을 중앙정부에 따온 다음 각 부처 연계 사업에 560억 정도가 이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군이 주력사로 하고 있는 그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돈 버는 농수축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 양파 산업이 우리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재능청하고 농촌개선과 합작으로 해서 한 5개 분야 15개 시책 사업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그동안 과거에 그 먹고 시청 자리에 있다 우리 청계로 이동한 그 바이오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 인력이 그동안에 우리 양파 마늘 산업을 주도를 했다고 봐야 하는데, 실질적 내용을 보면 뭐 연구원 세 분이 진행했던데, 이번에 이 서남권의 제도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46명의 대단위로 꾸려지는 연구소가 합창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희소식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문화관광입니다. 어디에나 문화관광인데, 우리는 영산강의 그 파군교라고 있습니다. 왕건과 견이가 그 싸웠던 그런 파군교 다리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이적으로 만든 자연환경, 그리고 해안선 쪽으로는 229km 되거든요.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서 저희가 갯벌 습지를 중심으로 한 그 기반을 지금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무안 쪽 그 해안 쪽 오시면 목포도 너무도 아름답지만 우리 그 노을길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그 길을 지금 해안선을 따라서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아까 우리 목포도 마찬가지지만 목포만 신안 이해남 우리 산업권이 공동으로 관광 그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자, 더욱 힘든 것은 저희 세 가지입니다. MRO라고 하시려면 모르겠습니다만, 항공 특화 산업단지나 항공 정비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각 나라가 공항을 갖고 있는 지역이면 다 이 MRO를 이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 올 5월 달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그 MRO 특별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 되면 전라남도에서 최종 승인이 나고요. 지금 글이 나오기 전에 저희 무안군에서는 약 10만 평의 부지에 약 3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 투입 매입 한 10%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 무안군만의 먹거리가 아니라 이게 우리 산악권의 먹거리가 될 겁니다. 아마 그 MRO 단지가 좀 생소할지는 모르는데 고급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교육청과 합동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준비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무안 공항이 있어서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우리 무안 공항을 주변으로 한 그 비우도시 단위 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그 많은 우리 무안군의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분봉한 전투기 비행장 이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고요.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산업군 지역발전 대상 시상식과 대토론회가 MBC에서 목포 MBC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MBC를 통해서 광고가 나갔고요. 오늘 어제까지 나갔겠죠. 그리고 오늘 이 행사의 부분에서도 MBC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뤄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오늘 상 수상하신 분들도 비중 있게 다뤄주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의회 회의 중이십니다. 제가 정말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목포시 의장님, 무안군 의장님, 신안군 의장님, 해남군 의장님, 이쪽에 앉아 계신 세 분 의장님들 목포에서 아마 또 각 지역에서 두 번째로 가면 서로
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제가 항상 그 개인적인 인연을 해서 모셨는데 아주 인상을 보시면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밝으시죠. 그만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욕심도 많으시는데 지금 그 회의 중이다 보니까 많은 준비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토론회에.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간략하게 준비하신 거 보고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배 신한군의 의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신한군 김영배 의장입니다. 42분 정도 하다 보였는데 우리 또 먹고 또한 의장님께서 5분 한 것 같아서 좀 시험을 저쪽에 했으면 합니다. 실은 요즘들하고 우리 신한군이 관광객들이 하는 말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밖에 없는 셈이라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갑니다. 하루 평균 신안으로 오는 차량이 한 10,000대 정도 됩니다. 물론 청사대교를 거쳐가는 차량은 매일 7,000대 정도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 공간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농림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신안군에서는 전라남도에 대해서 항상 늘 요청을 합니다. 가시적으로 빠른 조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게 진행되다 보면은 내년부터는 신안의 보물이 아마도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되더라고요. 또 우리 군에서는 PF팀을 만들어서 처리 보상을 해서 도로가 지금 너무 혼잡하고 국민들이 너무 지금 생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우리 국민들은 언젠가 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군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는 앞에 대해서 안태가 우회도로를 해서 내년부터는 신안군 청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신안군 경제 현황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순희 해남군 의회 의장님이신데 사실 이 세 분의 의장님은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정말 모시기 힘드신 분들이죠. 제가 모셨는데 이순희 의장님은 사실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이 많이 호명되는데 우리 윤영삼 대한민국 산업국 지역발전대상 개인 대상 수상하신 분이 모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순희 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해남군의 이순희 회장입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 서남권의 발전이 얼마만큼 가 있는가, 얼마만큼 가야 되는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고 저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우리 서남권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우리 전남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잠시 같습니다. 사실은 제 지금 회기 중이고 또 4시부터 서울 그로브에 가서 또 저녁에를 맺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또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꼭 이 자리는 좀 앉아주셨으면 해서 하는데요. 정말 이거 준비하면서 저는 밤잠을 못했습니다. 그냥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책자에 자세히 좀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때 상당히 했기 때문에 자세히 다 못하고요.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 그 서남권 지자체 중에서요. 목포시를 제외하고는 주 산업인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건으로 인해서 정말 농업이 지속적으로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은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당연한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해남에서는 올해 전국 최초의 농민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30만 원씩 해서 연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농가의 소득 보장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수당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농업인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농민수당을 지역화폐인 해남 사랑 상품권으로 이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경제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해 4월부터 발행을 하면서 해남사랑 상품권을 남도 내에 최대 연 170억 원 규모로 현재까지 농민수당을 포함해서 120억 원어치가 팔려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라남도에서도 어민을 포함한 농업수당을 시행한다라고 하는데요. 해남군에서 시작한 농업수당이 확산되어서 전국의 농민들에게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 관광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나흘간을 열린 제1회 해남 미남 축제를 11만 명이 넘는 인원이 해남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농산물을 이용한 축제가 경제력이 있는 대표 축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2020 해남 방문회로 서울에서 대국민 선포식도 가졌습니다.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께서 내년에는 꼭 한 번은 해남을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남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해남 미남 축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미남 축제. 다 왔어요. 다녀오셨나요? 네. 미남 축제가 어떤 겁니까? 미남. 사회문제나 미남. 자, 아름다운 미, 미역적인 미, 만미, 끝미 해서 남해로 해서 전남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미남 축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남의 아름다운 거를 이제 발굴해서 축제가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미남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앞으로 미남 축제에 참석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닌가. 네, 예. 다행입니다. 내년에는 제가 한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쪽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듣고 계신 이 지역이 낳은 석하십니다. 세안대학교 최영수 교수님께서 우리 지역의 문제점이 어떤 겁니까? 학자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학사적인 입장에서. 세안대학교 최영수입니다. 문제점 지적하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미남 축제를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게 관광을 전공하고 또 축제를 전공이기 때문에 그 미남 축제에 참석하고 대흥사의 가을 정치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가 남도 낭만 투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해남 미남 축제를 보고 상당히 저게 가을 시즌과 효과를 볼 수 있고 시너질 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남 축제에 대해서 그 말씀드렸고요. 방금 우리 김판진 대표님께서 우리 서남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제점이 많죠. 그리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면 이게 다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4개 시군의 의장님이 나오셨습니다만 물론 이제 지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우리 서남권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서남권의 어떤 통합도 통합이지만 업무적인 협력이든지 공동적인 사업을 아직 모색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전남 서남권은
지정학적으로 동남아에서 상당히 서부적인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해에서 600km, 또 북경에서는 1000km,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400km 정도를 중점 포커스로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점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이 더더욱 천혜의 자연 환경과 또 2165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다도의 허브, 또 청정 해역, 또 해안선 이런 것을 막중을 가지고 있는 불구하고 이것을 잘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자체마다 각자의 독특한 모습을 만들어 보니까 공동적인 작업이 대처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마치 우리 대산학교 포럼에서 이런 것을 좀 더 탈피하기 위해서 하는 공동적인 모색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포럼한 것은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제 의장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남권이 그 꼭 전라도는 경북권 서남권 나누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경북권의 발전 기약이 왔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서남권에 어떤 축이 서남권으로 이전돼서 앞으로 2020년 이후에는 서남권 발전 축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좀 자료에 보시면은 2017년도에 보면 여수 같은 경우는 한 1,500만 정도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권에는 이제 통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 200만, 300만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에 몇 개 주요 도시를 합쳐도 여수 한 개에 시보다도 이렇게 적게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앞으로 좀 변하고 온다. 여수 축에서 서남 축으로 오면 목포를 중심으로 축이 바뀌다 보면은 1,500만이 여수를 좀 떨어지고 오히려 목포 축이 1,000만 내지 1,500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지자체 서로 간의 협력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서남권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상당히 좀 더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30년을 관광에 종사하면서 느꼈던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과 가장 어려운 산업이 관광산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쉽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으나 앞으로 다가올 관광 예술을 그냥 놓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 수요태세 개선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의 의식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도연구소 김상철 대표님, 서남권 미래발전 포럼의 캠프장을 맡고 계시는데 굉장히 샤프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반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 최영수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각 지자체들도 열심히 또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또 최영수 교수님하고 좀 중복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관광 쪽에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들도 그 위의 산업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관광인 것 같습니다. 관광 하면 한자로 풀어내면 볼거 한자의 빛, 광자입니다. 결과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 자랑스러움, 멋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을 관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아까 김종식 목포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패권이 완전히 경북권에 넘어갔습니다. 여수, 순천 합쳐서 2017년에 1,500만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했습니다. 저희 서남권 지자체는 무안, 영안, 한평, 목포, 신안, 해남완도, 진도까지 합쳐도 750만. 물론 이제 최근에 목포, 신안 또 다양한 각 지자체별로 관광 활성화 정책들도 자원 개발들이 이루어져서 이보다는 조금씩 올라가긴 했지만 여하튼 여러 가지 수치적인 측면에서 경북권에 패권을 잃어버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그 게재해 놓은 토론문에 보시면 여수와 순천 또 최근에 잘 나가고 있고 각광받고 있는 강진군 이렇게 세 개 지자체의 여러 가지 관광 정책 또 마케팅 전략 또 투자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역시 잘 나가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시간이 되시면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부권에 비해서 서남권 지자체들이 특히나 관광 분야에 있어서 가지는 문제점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스타가 없습니다. 킬러 콘텐츠가 없습니다. 여수의 여수 밤바다, 또 해양 공원, 순천의 순천만 습지, 또 국가정원, 강진의 오감홍, 또 강진에게 집중된 여러 가지 관광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서남권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킬러 콘텐츠들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킬러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거고 하는 방법들을 이후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최영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킬러 콘텐츠가 없는데 자기들끼리만 잘하려고 합니다. 서로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자원들을 어떻게 옆에 시군에 있는 작은 자원들하고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를 철저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비단 최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해남안도 진주가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광역 화장장 추모공원을 함께 건설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해남군에 있을 때 최초 기획해서 국비를 따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고 지역의 중복 투자 혹은 시너지를 크게 할 수 있는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특히나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연계 영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관광을 아직도 관광과 혹은 문화관광과 단일 부서의 업무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각 지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 지자체만 보더라도 한 개 지역 혹은 권역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관광가에 소관된 예산만이 아닙니다. 국토부의 업무, 해수부의 업무, 혹은 산림청의 업무 이런 다양한 국가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으면 그 지역에 그러한 핵심적인 공모 사업을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지자체들을 보면 산발적입니다. 왜냐? 좀 건방진 말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를 의식하게 되면 이 지역, 저 지역, 어떤 면, 저면 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관광 자원의 매력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토론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강진읍 같은 경우에는 9개의 사업을 강진읍에 집중을 시킵니다. 약 500억 원 정도의 사업들을 집중 투자합니다. 한 5년 동안.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다산, 또 고려 청자 이런 것들이 강진의 핵심 자원이었다면 그 바통을 이어가는 게 바로 이제 가우도가 되겠죠. 그 가우도 이후에 강진은 이런 이제 새롭게 관광 매력 자원으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뭔가 총괄하는 관광 정책을 관광으로만 보지 말고 지역 발전 정책으로 바라보는